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조스푼입니다. 자, 우리 국가직 행정학 해설 강의하고 있죠. 자, 오늘은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 문제에서는 12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조직론, 관료제의 병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병리라는 건 관료제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설을 먼저 보시면 관료제의 병리 현상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관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 관료제를 까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게 바로 여기 있는 피터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 피터의 원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피터의 원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피터 할 때 피자를 따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공무원 되시면 공무원이 뭐에 목숨 걸어요? 전부 다 승진에 목숨 걸죠. 그래서 피 터지는 승진 싸움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터는 피 터지는 승진 싸움이라고 해서 이 피터의 원리는요. 공무원 조직의 승진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무원 되시면 진짜 승진 때문에 눈 돌아가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9급에서 8급에서 7급 이렇게 위로 따따따 올라갈 때 여러분 동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 C, D 쭉쭉쭉 여러분 다 동기예요. 자, 여러분이 A고 나머지 B, C, D가 여러분 동기인데 다 똑같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동기들은 승진 못했는데 여러분만 위로 딱 승진한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승진 못한 사람 열받고. 이런 게 이제 우리 공무원의 승진 제도인데 문제는 9급의 에이스였던 A가 8급으로 승진한다. 그러면 일단 8급 업무는 초짜죠. 그러니까 이때는 8급 업무를 처음 달게 됐을 때는 이때는 당연히 초짜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8급에 있는 A라는 사람은 초짜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8급에도 A, B, C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7급으로 승진했어요. 그러면 7급으로 승진한 초반에는 당연히 또 초짜겠죠. 초짜니까 또 능력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승진하고 난 다음에는 늘 초짜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모든 조직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 8, 9급들이 전부 다 무능력자로 채워진다. 이게 피터의 원리예요. 그래서 피터직의 승진 싸움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터의 원리 보시면 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승진을 했다. A라는 애가 자기 능력을 오버해서 8급으로 승진했다. 그럼 이때는 초짜니까 능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직위가 7급, 8급, 9급 모든 자리가 무능력자로만 채워지는 현상이다 라고 해서 피터는 이렇게 관료제를 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관료제의 병리 현상 중에서 피터의 원리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해서 피터의 원리는 피 터지는 승진 싸움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 터지는 승진 싸움. 그럼 자 우리 국가직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피터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한다. 각 계층이라는 게 결국은 9급, 8급, 7급, 6급 쭉쭉쭉 올라가는 거 말하겠죠? 이렇게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고 나면 결국에는 무능한 자들만 남게 된다. 승진을 못하는 사람은 또 무능력한 사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자리가 다 무능력한 자만 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료제의 대다수의 계층은 다 무능력자로 채워진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키워드 승진을 잡으면서 피 터지게, 자, 피 터지게 승진 싸움 한다. 피 터지는 승진 싸움. 그래서 여기서 자 써놨죠. 피터 할 때 피터, 피 터지는 승진 싸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 터지는 승진 싸움. 그럼 이제 피터의 원리가 나왔으니까 그 외에도 관료제의 병리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름이 헷갈리는 게 요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서를 바꿔놨는데 이 마일의 법칙이라고 있죠. 이 마일의 법칙은 여러분 외우실 때 앞에 숫자를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스마일의 법칙이라고 외워주세요. 스마일의 법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성가족부 공무원이요. 여러분 합격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럼 여성가족부는 당연히 여성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왔을 때 얼마나 빵긋 웃으면서 일하겠어요. 아, 오셨어요? 하면서 빵긋 웃겠죠. 이게 스마일의 법칙이에요. 바로 공무원들이 보여주는 입장과 태도는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은 여성을 보면 빵긋 웃어주겠죠. 그래서 농림축산부 같은 데는 농민들이 오면 빵긋 웃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입장과 태도가 더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들, 이런 걸 스마일의 법칙, 마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권력 구조가 이원화돼 있다. 이게 이제 요즘 MZ 세대들이 많이 겪는 건데, 여기 보시면 상사가 있고 여기 부하가 있죠. 자, 상사는 뭐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 국장님까지 높은 분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직위가 높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 공무원 시험 빡세게 공부했고 옛날에 팀장님, 과장님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갔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다 대학교 다 졸업하고 똑똑하니까 부하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 전문적 권력이라고요. 그래서 부하 입장에서 봤을 땐 과장님이 시키는 게 좀 말도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해야 되죠. 이렇게 충돌하는 거를 과장님, 바로 상사와 부하의 충돌, 대립을 권력 구조가 이원화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사의 계층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충돌하는 것, 이런 관료제의 역기능을 권력 구조의 이원화라고 한다. 이것도 충분히
아까 위에 봤던 문제처럼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료 제국주의. 이거는 공무원들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또 자신의 힘을 확장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무원 되셔가지고 과장님 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힘 있는 과장님이 있고 힘 없는 과장님이 있죠. 왜? 자기 세력을 넓힌 사람은 힘이 있는 과장이고 못 넓혔으면 힘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업무량과는 무관하게 조직의 기구, 또 조직의 사람,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관료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낭비잖아요, 사실. 실제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조직도 늘리고 인력도 늘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전부 다 자기의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피터의 원리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세력을 팽창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기구와 인력을 증대시키려고 한다. 이건 피터의 원리가 아니고 관료들이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할거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할거주의라는 거, 이 할자가 우리 분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할거주의는 조직을 분할하고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쪼개고 쪼갠다라는 거죠. 이걸 국지주의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섹셔널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섹션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꾸 쪼갠다라는 거죠, 관료제는. 그래서 보시면 지나치게 분업 전문화, 너무너무 쪼개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자꾸 쪼개져가지고요, 자기 부서 단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신이 소속한 부서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타 부서는 배려하지 않는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서로 간에 대립되는 게, 그래서 국토교통부라고 해볼게요. 국토교통부. 자, 국토교통부는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죠. 근데 반대로 환경부는 환경을 지키는 게 업무죠. 둘 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나 환경부 공무원이나 전부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긴 한데, 얘네들이 문제는 조직이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오로지 개발, 환경부는 보존, 이러면 서로 간에 대립이 생기겠죠. 같은 공무원인데도. 그래서 너무 분업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소속한 부서 이익만을 고려하고 타 부서는 배려하지 않는다. 실제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이런 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전화통화하다가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거를 우리는 할거주의, 너무 지나치게 분할돼 있다, 국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관료제, 공무원 조직에서는 자신의 소속 기관만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타 기관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려워진다. 업무 조정 더럽게 안 됩니다, 진짜. 이런 문제를 관료제의 병리 현상이라고 하고 할거주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훈련된 무능. 훈련을 열심히 했으면 이거 전문가죠. 공무원들은 훈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왜 무능할까요? 이게 훈련된 무능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너무 또 분업 전문화, 너무 쪼개놔가지고요, 공무원들은 한정된 분야에선 전문가예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개발과 관련돼서는 완전 전문가예요. 근데 문제는 타 분야, 환경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해가 부족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훈련된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개발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인데 환경 보존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 모른다. 이런 거를 훈련된 무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된 무능은 공무원이 제한된 분야에서만 전문성이 있고 오히려 새로운 상황에서는 적응력과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걸 훈련된 무능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개념으로. 그 다음에 과잉 동조. 과잉은 오버한 거죠. 너무나 오버스럽게 동조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의 대치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항상 이런 거 있죠. 조직이 달성하려는 목표가 있어요.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단을 선택해야겠죠. 그럼 결국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이 목표잖아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올바른 수단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이 목표는 잊어버리고 오로지 수단에만 집착하는 현상. 이거는 잘못된 거죠. 거꾸로 일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목표와 수단이 대치된 것을 우리는 목표의 대치 또는 과잉 동조라고 해요. 과잉 동조에서 과하게 동조하고 있다. 어디에?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과하게 동조하고 있다. 어디에? 수단에만 과하게 동조하고 있다. 수단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공무원만 탓할 게 아닌 게, 여러분 공무원 돼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항상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요. 의원들이 맨날 질의하고 막 문제 제기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꼬투리 안 잡히려고 항상 법규와 규칙, 절차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뭐 자기 지키려고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데. 기출문제 보시면 목표와 수단이 대치되는 현상은 조직의 지속적인 안정을 가능하겠다. 무슨 안정이 가능해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관료제의 대표는 순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관료제의 병리 현상, 역기능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문 용례. 이것도 이름이 어렵죠. 법문 용례. 요즘 누가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번자가요, 더럽게 번거롭다 이 뜻이에요. 번거롭다. 문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번거로워요. 그리고 예자가 예절이나 예의, 규칙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법문 용례는 와 진짜 욕 나오게 예의 절차가 너무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문 용례는 번거롭게도 문서가 더럽게 많고 욕 나올 정도로 예의 규칙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레드 테이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많은 문서 처리. 여러분 공무원 되시잖아요. 프린터로 종이 뽑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이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문서 처리죠.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나 번거롭고 까다롭게 규칙이나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다. 너무 규칙, 절차 여기 써있잖아요. 욕 나오는 예절이라는 게 규칙 절차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형식만을 강조한다. 규칙과 절차 이런 거를 절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제가 말했죠. 공무원을 깔 수 없다고. 왜? 공무원들은 항상 의회의 견제를 받고 감사원의 견제를 받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형식을 중요시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식주의라는 건 번거롭고 까다롭게 규칙과 규제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암기해 주시면은 아까 위에서 국가직에서 나왔던 이런 피터의 원리 같은 문제도 절대 안 틀릴 겁니다. 그래서 피터의 원리는 피 터지는 승진 싸움이라고 기억해 두시고 꼭 마일의 법칙은 스마일의 법칙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저는 만약에 지방직에서 문제가 나오면 스마일의 법칙, 마일의 법칙 나오면 많이 틀리지 않을까요? 다 잘 안 외우시니까 여러분들 잘 외워주시고요. 이미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건 난이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8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